다음에 교재는 362페이지. 363페이지로 오세요. 내용이 363페이지에 있네요. 거기 밑줄 다 쳐져 있는데 요게 원가 계산 절차예요. 그래서 1단계가 요소별, 2단계가 부문별, 3단계가 제품별.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계세요? 3가지.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좀 전에 그 T자 있죠? 그게 요소별이에요. 그러니까 요소별 그러면 이게 나와야 돼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왜냐면 요거를 원가의 3요소라 그래요.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로 구하면 요소별이 되는 거고요. 부문별은 요거를 다른 말로 장소별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사장님들이 재료비로 얼마 나오냐, 노무비로 얼마 나오냐 궁금해 할까요? 안 할까요? 궁금해 하겠죠. 근데 이것도 궁금해 해요. 장소별로 얼마 나오냐.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조립 부문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만 하는 데죠? 조립만. 그 다음에 생산 부문은 생산만. 포장 부문은 포장만. 이런 식으로 어떤 장소에서 얼마 나오느냐도 고민을 합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냐면은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외부 공장에서 생산하는 게 더 싸.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그때부터 사장님은 고민을 합니다. 무슨 고민을 하냐면 내부에서 만들 거냐 아니면 외부에다 돈 주고 맡길 거냐. 근데 다들 장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되게 과도기 중에 하나가 농어민 분들. 과연 농사를 우리나라에서 언제까지 지을 수 있을까? 이 문제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농어민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시골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마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농사지을 땅은 있는데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아무리 뭐 자동화한다라고 쳐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사람의 손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 저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외국에서 사오면 되지 않냐. 근데 100% 외국에다가 맡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갑자기 가격이 확 올려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외국에서 안 사오면은 방법이 없어. 그래서 국내에서 어느 정도 뭐를 해야 돼요? 생산을 해야만 외국에서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급자족이 얼마나 가능하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사 힘들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는 이제 시골에 안 계셔서 농사 지으러 갈 리는 없지만 예전에 시골에 계셨을 때 고추 따다가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앉아갖고 몇 시간 동안 계속 고추만 따야 되잖아요. 한 3시간인가 4시간 하니까 허리에 감각이 없더라고요. 중국에서는 고추를 안 따고요. 심어놨다가 다 뽑아가지고 한꺼번에 따요. 그런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중국 고추 들어오는 게 더러운 거.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왜냐면 우리나라 걸로 100% 다 충당이 안 되잖아요. 아니지요. 그렇죠. 땅은 다 중국 김치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건지라. 그래서 사장님들도 항상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자체 생산할 때 얼마 들어가냐? 외부에서 생산할 때 얼마 들어가냐? 그래서 우리 IMF 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공장이 어디로 많이 갔죠? 중국으로 많이 갔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 공장 몇 개 없습니다. 네.
왜냐면 중국 들어갔다가 다 망해갖고 나왔어요. 왜냐면 중국이 처음에는 들어와. 세금 혜택도 주고 혜택 많이 줄게. 그 들어갔는데 가면 갈수록 혜택도 줄어들고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요. 직원 한 명당 월급 얼마씩 무조건 줘라. 이거보다 적게 주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가능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최저임금제. 예. 근데 그게 가면 갈수록 가격이 뭐 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어도 큰 메리트가 없어. 그래서 요즘엔 어디로 많이 가요? 그렇죠. 베트남. 예. 요즘에는 베트남으로 공장을 많이 넘기고 있습니다. 왜요? 예, 인건비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저렴하니까. 그것도 있고 돈도 마음대로 못 가져 나온다 하더라고요. 중국 공장에서. 그렇죠. 왜냐면 중국 자체가 저거잖아요. 공산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베트남으로. 근데 또 베트남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도 중국보다 아, 그렇죠. 중국이 그거는 최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중국이 강대국이잖아요. 예. 솔직히 중국 거 안 들어가면 미국도 힘들어요. 막말로. 예.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 거 안 들어오면 망해요. 맞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 다 없어져야 된다고. 외국인 노동자 없어지면요. 대한민국 망해요. 시골은 다 외국인. 그렇죠. 예. 요즘 농사도 외국인 분들이 지어요. 그 다음에 공장, 인천만 해도 공장에 일하시는 분들 한국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외국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외국 사람이 더 많아요, 실제.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다 없어져야 된대. 그래야 한국 사람이 돈 번대. 개코 같은 얘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그 자리 갈 거냐고요. 갈 것 같아요? 애들 한두 명 키워갖고 지금 다 공부시켜놨는데 공장에 보내. 공장에 가갖고 걔네들이 또 얼마나 버티겠냐고요. 그 힘든 일을. 못 버텨. 네, 못 버텨요. 그리고 일보다는 그 관계자들 있잖아요. 책임자 공사장들이 되게 갑질이 심하더라고요. 아, 그럼요. 엄청 심해. 그지 같아요. 사무실보다 더 하더라고요. 네, 그지 같아요. 저도 다녀봤잖아요. 근데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일은 안 했지만 보면 그래서 저는 가끔씩 국가에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중소기업에 지원해주겠다.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면 안 돼요. 중소기업을 다니는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사이에서 다 빼먹어요.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갑질 밑에 을질이 더 무서워요. 예, 갑질도 무섭지만 예, 무서워요 그게 더. 근데 위에 분들은 모르니까 맨날 뭐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겠다. 중소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냐면 중소기업 사장들 다 못 타고 다녀요. 네,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데 윗물이 맑아질까요? 네,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죽을 때까지 조용히 살기로 했어요. 네, 투표할 때만 그냥 열심히 허경영 찍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전 딴 사람 찍습니다. 네. 근데 이해는 가요. 왜 그렇게 하는지도 알고. 근데 을질이 더 무섭긴 하더라고요. 저도 당해봐서 하니까. 공장이니까 지네들도 같은 정식 직원이겠지만 공장 다니는 거는 일하는 거 똑같은데 완전히 사람 문화로 대우를 하더라고요. 맞아. 사람이 아닌 거죠. 지는 지가 사장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장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사람들은 저기 사장 친척일 확률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 보면. 그래서 부문별로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산하는 건 항상 제품별이에요. 왜냐면 이 제품 하나에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부문별을 볼 겁니다. 364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부문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 밑줄 쳐져 있는데 인과관계예요. 무슨 관계요? 인과관계. 인과관계가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겨울이잖아요. 겨울 되면 집에서 무슨 요금이 많이 나오죠? 네, 가스 요금이 많이 나와요. 왜요?
난방 떼니까. 그래서 우리 가스요금 많이 나와도 내잖아요. 무슨 관계니까? 인과관계니까. 내가 뗐으니까 가스요금이 많이 나와. 예. 근데 예전에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어느 빌라에서 수도요금으로 한 집에 1억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나와? 아무리 왜냐고요? 거기 직원이 잘못해서. 잘못 나와. 예. 근데 처음에 전화했더니 아니래. 1억 내야 된대.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MBC인가 제보해버렸어요. KBS인가. 말도 안 된다. 예. 왜냐면은 이게 물이 터져도 그 집에선 1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한 달에.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막 조사하니까는 거기 한전에서 우리가 잘못했다. 한전. 예. 아니 한전 아니고 상하수도공사에서 우리 직원이 잘못했다. 봤더니 그 금액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따구 그러니까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하는 그렇죠. 인정 안 해요. 예. 왜냐면 자기가 인정하는 순간 뭐가 돼버려요? 내가 실수한 게 되잖아요. 담당자 입장에서. 근데 조사는 보통 나오는데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열받아갖고 제보해버렸잖아요. 나보고 1억 내라는데 말이 안 된다. 근데 거기 직원은 내라고 한다. 예, 분명히 연락했겠죠. 왜냐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1억이 말이 돼요? 예. 돈도 없지만 낼 수 있는 돈도 없지만 말이 안 된다. 그래갖고 연락했더니 아니라고 내셔야 된다고. 예? 몇만 원 나올 걸 상상이다. 그렇죠. 그래갖고 나중에 2만 원인가 3만 원 냈죠. 멍청한 그 사람 멍청한 사람이 일을 다 키운 거네.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일을 키웠죠. 근데 공무원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집단 자체가 그러니까 약간 뭐 중공무원도 그렇고 공기업 쪽도 그렇고 앞뒤 꽉 막힌 사람들이 하는 직업이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앞뒤 꽉 막힌 게 아니고 그냥 일하기가 싫었었던 거죠. 그거 하나만 살짝 움직이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문제인 거죠. 자기가 실수한 걸 알면 어쨌든 사유서도 써야 되고 복잡해지니까 본인 입장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때 1억 얼마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인과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부담능력 기준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능력에 맞춰서 내는 거예요. 이 부담능력 기준에 가장 맞는 게 세금이에요.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고. 그래서 부담능력 기준이 약간 세법하고 좀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수혜 기준도 있어요. 이거는 혜택 받은 만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받았어. 그러면 많이 내고, 적게 받았어. 그러면 적게 내고. 근데 이런 것들의 단점은, 그러니까 부담 능력 기준을 이 회계에서 써먹기는 좀 안 맞아요. 네, 왜냐하면 능력이 좋은지 나쁜지 계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무슨 관계세요? 인과관계.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여름 되면은 전기요금 많이 나오잖아요. 네, 에어컨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인과관계에 의해서. 영상 보니까 동기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면 그 한전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건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시스템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좋아지고 있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그 좋아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려서 그러지 분명히 좋아지고는 있어요. 네. 후퇴하는 것도 있지만 발전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의 눈은 이미 저기 천정을 뚫었어요. 하늘 높이 있잖아요. 네. 근데 시스템은 아직 거기까지 못 쫓아오는 거죠. 근데 나중 되면 더 좋아질 거예요. 네. 그거는 저는 장담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좋아는 질 거예요, 앞으로. 근데 요번에 축구 끝났잖아요. 졌죠?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 진짜 소신 발언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일본도 16강에서 졌죠? 대한민국도 16강에서 졌죠? 같은 16강이 아니라고. 일본은 지금 시스템적으로 나라에서 지원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쪽으로. 근데 대한민국은 요거 조금 해봤다가 한 1년 해봤더니 아니야. 그러면 또 요거 하고 요거 해봤다 또 아니야. 그러면 저거 하고. 그래서 우후죽순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황인범인가? 누군가가 인터뷰했는데 잘했더라고요. 소신껏. 네. 그래서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같은 16강이 아니다. 일본은 여유있게 16강 간 거고 대한민국은 억지로 16강 간 거다. 맞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포르투갈이 봐줬잖아요.
포르투갈이 어저께 6대1인가로 이겼어요. 4대1인가 6대1인가로. 어차피 지네들은 네. 저도 그렇죠. 그래서 그 뭐냐 우리나라랑 뛰었었던 애들이 요번 16강에 3명만 나왔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2군으로 우리나라랑 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적이 아니고 우루과이랑 가나전에서 거기가 그렇죠. 거기에서도 어쨌든 그런 게 있었고 포르투갈이 우리나라랑 여유가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이렇게 예, 나왔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인터뷰한 게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할 거면 제대로 지원을 해라. 예. 근데 일본은 저게 있대요. 일본은 외국에 축구 선수를 보내잖아요. 그때 꼭 붙는 게 있어요. 광고. 이게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외국 팀에서 얘를 데리고 오면은 광고가 붙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광고 따로 선수 따로예요. 우리나라에서 광고 많이 쓰는 곳이 어디죠?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첼시라는 팀을 밀고 있거든요. 근데 예, 대한민국의 선수 중에 첼시라는 팀에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본 선수는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인터뷰할 때마다 기자들이 10명씩, 15명씩, 20명씩 온대요. 근데 대한민국은 한두 명 온대요. 잘 나가는 몇 명 빼놓고 뭐 손흥민 이런 애 빼고 일반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는데 아직 이름이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선수 있잖아요. 그래도 일본은 10명씩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한대요. 근데 대한민국은 한두 명 온대요. 그러니까 밀어주려면 제대로 밀어주려라고 인터뷰 잘했더라고요. 좋아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운동을 해봤지만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운동 관련돼서 좀 잘 나가는 형들이 있지만 아직은 이거예요. 돈. 그래서 실제 저 운동할 때 조기 축구 할 때 거기 형 중에 하나가 태권도 쪽에서 날아다니는 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우리 조기 축구에 아들이 태권도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나중에 형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요번에 어느 대회 나간다. 그랬더니 형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알았다고. 잘못하지만 않으면 상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엔 비일비재했어요. KO만 안 당하면 이미 시합하기 전에 1, 2, 3등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얘가 잘못 맞아갖고 떡실신만 안 하면 무조건 상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비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얘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백이 없으면 국가대표 못하는 거예요. 실적으로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되는데 네, 지금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한 15년, 20년 전 얘기고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만연했고 이미 그거 몇 번 터져갖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운동은 돈 많이 들어가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365페이지 보시면 배부 기준에다가 밑줄 치세요.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요게 이제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뭐 관련성 또는 뭐 연관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건물이 있어요. 배부라는 게 뭐죠? 네,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는데 우리가 나눠줄 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건물 나오면 무조건 면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면적이 크면 클수록 가격이 어떻죠? 비싸죠. 그러면 가격이 비싸면은 그 사람은 뭔가 낼 수 있는 능력이 커요, 낮아요? 크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관리비 보면은 평수가 크면 관리비 어때요? 커요. 평수가 작으면 관리비 어때요? 작아요. 근데 만약에 건물을 이건 썼다 지을 거예요. 인원수로 한다. 그럼 이건 문제 있잖아요. 왜냐면 큰 평수라 그래서 무조건 많은 가족이 살아요? 아니죠. 작은 평수라 그래서 혼자 살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괜찮다라고 보는 게 뭐예요? 면적. 그 다음에 전력비. 전력비는 뭐 전력 사용량.
그래서 얼마나 썼느냐. 그래서 많이 썼으면 많이 내고 적게 썼으면 뭐예요? 적게 내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데 이거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요 배부 기준 물어보면은 그냥 일반 상식으로 푸세요. 일반 상식으로 아 요거일 때는 요게 맞을 것 같아 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이거 다음 시간에 계산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보조부문 배부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366페이지.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암기만 잘하면 3, 4개는 맞출 수 있다 그랬죠. 얘는 암기가 아니고 이따 풀어볼 건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잘 내지도 않습니다.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12월 달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 우리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적기는 합니다. 그래도 잘 내는 내용이니까 저희가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가 있어요.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그래서 직접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 보조부문이 간접이에요. 그래서 간접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직접만 배부할 거야. 그래서 무슨 배부법이에요?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계배부법. 단계배부법은 배부 순서를 정해요.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우리 절충의 뜻이 뭐죠? 절충. 네. 적절하게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중간이에요. 네. 그래서 중간 단계. 그래서 우리가 절충한다. 그러면 양쪽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 중간을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상호배부법. 상호배부법의 뜻은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 정확하면 계산은 어떻죠? 복잡해지죠. 그래서 계산은 복잡.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파트 남았어요. 근데 원가에게는 어쩔 수 없이 암기 위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가 그냥 외우셨어요? 그러면 맞추세요고 못 외우셨어요? 그러면 틀리세요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376페이지.
그래서 보시면 376페이지가 개별원가 계산이고요. 그 뒤에가 종합원가 계산이 있는데 이 두 개는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세트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개별원가 계산이 있고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개별의 뜻이 뭐예요? 각자? 개별이 각자 몇 개씩이요? 하나씩. 예. 그래서 우리 개별 포장 그러면 몇 개씩 포장되어 있죠? 예, 한 개씩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개별의 가장 큰 특징은 비싸요. 그래서 고가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은 싸요. 그래서 싼 거. 왜냐면 종합이라는 뜻은 한 번에 계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싼 거는 한 번에 계산하고 비싼 거는 어떻게 계산하자? 하나씩 계산하자.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래서 다품종의 뜻이 뭐죠? 하나 나오는. 예. 품종이 몇 가지요? 여러 가지. 그래도 종류는 여러 가지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양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몇 개씩 계산할 거기 때문에 예, 하나씩 계산할 거기 때문에 양은 많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문 생산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주문 생산은 가격이 비쌀까요? 저렴할까요? 비싸겠죠. 그래서 비싸고 양은 적잖아요. 우리가 주문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참고하시고 그래서 소품종의 뜻은 뭐죠? 종류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합은 종류별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종류가 많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양은 뭐 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몇 번에 계산할 거니까 한 번에. 그 다음에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러니까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요. 만들 때마다 만드는 방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만들 때마다 이런 지시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원가표도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따로 만드냐면은 만들 때마다 만드는 방식이 뭐하니까요? 다르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만들면 원가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만들 때마다 들어가는 가격은 일반적으로 동일할 거니까. 그 다음에 요 말이 나오면 종합이에요. 공정이나 완성품 환산량. 요건 썼다 지울게요. 이 공정이나 부문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조 공정. 그러면 여기에서 뭐만 해요? 제조만. 조립 공정. 그러면 여기에서 뭐만 해요? 조립만. 그래도 대부분 그 대량 생산하는 것들이 한 군데에서는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국가 보면 요즘에 뭐 애국가 볼 일이 많지는 않지만
애국가 나올 때 보면은 그 자동차 만드는 거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 보시면은 문짝 끼는 아저씨는 뭐만 끼죠? 문짝만 끼고, 유리창 끼는 아저씨는 유리창만 끼고. 그래서 그런 쪽이 어떻게 보면은 종합원가 계산이 되는 거죠. 왜냐면 한 가지 일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해요. 제조간접비의 배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만들 때마다 다른 거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들 때마다 이게 발생해요. 무슨 비가 발생해요? 간접비. 그러면 이 간접비는 같이 쓴 거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 같이 쓴 거 배부를 잘해야 될까요? 잘못해야 될까요? 잘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간접비 때문에도 싸움 나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했어요. 이것 때문에 소송 났어요. 왜 소송 났는지 아세요? 1층에 사는 사람이 관리비를 받더니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가서 따졌어요. 뭘 따졌어요? 나 1층 사니까 엘리베이터 안 타잖아요. 네. 근데 왜 내가 엘리베이터 교체 요금을 내야 돼? 그래서 싸웠는데 관리사무실에선 무조건 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론화 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방송국에다 제보해갖고 공론화를 시켰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안 나왔어요. 항상 원인만 있고 결과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뉴스의 장점이자 단점은 원인은 있는데 대형 사건 아니면 결과를 안 보여줘요. 근데 이건 법으로는 어떻게 돼요? 법으로는 없어요. 이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1, 2층은 이 엘리베이터 사용료 안 내는 아파트도 있어요. 많은 데보다 그런데 아니요, 내는 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1, 2층 사시는 분들의 반응이 어떠냐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왔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죠. 희석구집에 네. 여러 가지 애들이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뭐가 있냐면 대부분 주차장이 지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에서 올라올 때는 타요, 안 타요? 타죠. 예. 근데 어쨌든 1, 2층은 대부분 안 내는 데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내는 데도 있긴 있어요. 우리 난방열사라고 있죠. 이 아줌마. 이거 왜 터졌는지 아세요? 난방비가 빵원이 나오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 난방비 빵원이 나오는 사람들의 많은 비율이 동대표, 아파트 회장, 네, 감사 이런 사람들이 빵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이 난방비 검사하는 기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원래 가서 고쳐야 돼요, 냅둬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 사람들은 빵원을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배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갖고 소송했잖아요. 이거 이 아줌마가 한 게 맞아요. 이거 옛날부터 관리소 직원들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이 난방비 그 체크하는, 이거 요즘엔 자동 체크거든요. 예전에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 봤는데 요즘엔 자동 체크예요. 그리고 원래 영 나오면 냅둬야 돼요, 가서 고쳐야 돼요? 고쳐야죠. 안 고치는 거죠. 왜요? 귀찮으니까, 추우니까. 양반 아파트 네. 난방비가 중앙 난방식이면 이거 배분에 들어가는 거죠. 배분. 아니요, 중앙 난방식도 그렇고 개별 난방이어도 이 사람이 얼마만큼 썼는지 그거 다 적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뭐 해야 돼요?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난방을 분명히 했는데 0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용량이.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추운 겨울에 난방비가 빵이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까지 냅뒀었어요. 그러다 이제 김부선 씨가 빵 터트린 거예요. 이런 거지 같은 것들. 그래갖고 빵 터트렸는데
이제 김부선이 나쁜 사람이다로 몰아갔었던 거죠. 요 당시에. 근데 김부선 씨가 이겼어요. 왜 이겼어요? 이거는 아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전부터 다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쉬쉬한 거죠. 왜요? 나는 계속 아파트에서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아파트 자체가 되게 이런 말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되게 폐쇄적인 집단 중에 하나예요. 문제 있어도 지들끼리만 알아요. 왜요? 답은 하나잖아요. 외부로 노출이 되면 그렇죠. 집값 떨어질까 봐. 그리고 그지 같은 집이어도 외부에다가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가끔씩 TV에 나오는 집들 있죠. 거기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어느 정도는요 그냥 참고 살아요. 왜요? 나 집 비싸게 팔아먹어야 돼. 근데 동네에 소문났어. 이 아파트 가면은 요거 안 되고 요거 안 좋고 이거 안 좋아. 그럼 집값 떨어지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빨리 바뀌어야 돼요.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얘기해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안 좋아도 참고 살아요. 왜요? 집값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거 난리 났었던 게 이거 배부를 잘못한 거예요. 다 같이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누가 얼마 썼냐에 따라서 뭐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해갖고 싸움이 난 거죠. 결론적으로. 근데 저는 그거 예전에 알고 있었어요. 김부선 씨가 터뜨리기 전에 저 아파트 쪽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관리소장 해볼까 해서. 근데 공부 안 해갖고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든지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그 담당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파트 영원인데 있다. 네. 왜 그런지 아냐. 직원들이 일부러 안 고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서 막 얘기해 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김부선 씨 사건이 빵 하고 터진 거죠. 근데 그 아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알면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해는 하죠. 왜냐면 진짜 작은 동네여갖고 누가 이런 걸로 일 생겼다 그러면 다른 데에서 안 뽑아주잖아요. 어린이집도 그거 있어요. 어린이집도 폐쇄적인 집단이라 누가 다른 데로 이직하면은 그 전 원장님한테 연락 와요. 이 사람 어땠어요? 나 이거 갑질라고 했었어. 네. 원장님이 뭐를 요구를 했는데 나는 못하겠다. 해야 사항이 아니었는데 그러면 그만두겠다 했지만 딱 하나만 우리 하는 알아요? 당신이 다른 데 가면 전화가 올 것이다. 못 다니게 분명을 하겠다.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거래 분명히. 와 근데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그런데요. 네,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무서워하는 집단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유치원 원장님. 거기 무서워해요. 왜냐면 어린이집에서 소문내면 되잖아요. 엄마들한테. 참 그래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종합에 중요하고 요거 공식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말 곱하기 왜 안 나와? 1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당. 그래서 여기 공식 보시면 차이는 딱 하나예요. 무슨 차이냐면 초가 위에 있냐 아니면 어디에 있냐 밑에 있냐 딱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선입선출법 있죠. 무슨 법이 있어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선입선출법의 뜻이 뭐죠? 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죠. 그래서 기초는 기말에 없어요. 이게 기말 구하는 공식이에요.
뭐 구하는 공식이라고요? 기말. 그러면 기초는 기말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법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초 중에서 일부는 기말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평균법 구할 때에는 포함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 잘 기억 좀 해주세요. 요거 참고하시고. 이게 기말 제공품 구하는 공식이라. 네, 요거 두 개가 다 요거 구하는 공식이에요. 기말 제공품. 네.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40분에 저것 좀 할게요. 그 보조 부문 구하는 거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